에 의하면 중국 본토에서는 확진 환자가 8,2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사망자는 170명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20개국에서 100여 명의 환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국내는 어제 2명 추가 환자가 보고가 되었고 또 오늘 또 1명의 추가 환자가 발견되어서 격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이외에는 환자 수가 많지 않아 조금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아직도 중국 본토에 환자가 줄고 있지 않아 그렇게 안정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메르스를 한 큰 경험이 있어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잘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전수칙을 실제 생활에서 잘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뭐 최우선적으로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야겠지만 보이지 않는 적인 이 공포심이라든지 루머의 확산도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믿을 수 없는 괴담들을 하나씩 팩트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이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1명이 최소 14명에게 옮긴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스, 메르스도 저희가 겪었습니다만 그때 공포보다 지금의 공포가 더 큰 것 같은데 이 전염 속도가 이렇게나 빠른가요, 교수님? 틀린 것 같습니다. 틀리죠.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002년에 사스나 2013년 우리나라 15년에 있었던 메르스하고 비슷한 같은 종류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한 명의 환자가 몇 명의 주위 사람에게 전염을 시킬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 지표가 재생산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사스인 경우는 4 정도였습니다. 즉, 한 명의 사스 환자가 4명에게 전염을 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메르스인 경우는 그게 1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3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스보다는 전염력이 약하고 메르스보다는 높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치사율은 조금 다릅니다. 메르스인 경우는 35%,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감염이 되면 사망을 하였고요. 2015년 우리나라에서는 28%의 사망률이 있었습니다. 사스는 10%가 조금 안 되었고요. 근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한 3%가 조금 안 되고 있어서 아직은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워낙 그 유행이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고 우선 돌고 있는 1명의 환자가 14명에게 전파를 한다는 틀린 사실인 듯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팩트체크 두 번째는 또 이런 말도 돌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네. 바이러스가 점점 강력해지고 있어서 예방 백신과 치료법이 전혀 없다. 이건 사실인가요, 이 교수님? 세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바이러스가 강력해서 치료법이나 예방 백신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바이러스는 그 성격이 표면에 있는 항원이 계속 빠르게 변이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치료법이나 예방 백신을 개발을 해도 이미 바이러스가 변이를 해서 그 약에 잘 안 듣게 되는 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강력해졌다기보다는 바이러스의 이제 성격이고요. 현재 다른 질환에 쓰고 있는 한 바이러스제가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고 또 감염이 있는 분이 병과 잘 싸울 수 있도록 증상을 치료하는 대증요법이 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근본에 진단 시간을 4분의 1로 줄이는 새로운 이제 진단법이 개발이 되어서 환자를 빠르게 진단할 수 있어 네. 진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좀 딱 맞는 치료제 백신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세 번째 팩트체크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눈만 마주쳐도 전염이 되고 공기 중으로도 전염이 된다.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나올까요, 이 교수님?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서는 생존을 오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를 통해서는 전염이 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해서 나오는 분비물에 의하거나 오염된 곳을 손으로 만져서 오염된 손으로 본인의 눈이나 입, 코를 만져서 전염이 되는
접촉 감염이 그 원인입니다. 따라서 재채기나 기침을 통한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 접촉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손 세척 이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손을 씻어라, 잘 씻어라 그런 얘기 그렇죠. 듣거든요. 어떻게 씻어야 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실험 결과 흐르는 네.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됩니다. 네. 만일 세면대가 없으면 알코올 세정제 70%로 씻어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 이 손을 씻는 방법은 먼저 물에 이렇게 물에 물을 손에 묻히고요. 그다음에 비누를 통해서 거품을 내야 됩니다. 근데 거품을 전부를 다 문질러 줘야 되고 손가락 끝에 특히 손톱 끝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그렇게요. 손바닥에다 네. 문질러 주셔서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겨 내려가게 해줘야 됩니다. 고인 물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조금 안 나왔지만 손가락이 사이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거기 그 오염물이 묻혀 있으니까 네. 거기를 잘 문질러 가지고 다 비벼서 네.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비누가 없으면 물로 충분히 씻겨 내려가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꼼꼼히 어때 이렇게 화장실 갔다 나올 때 보면 손 잠깐 물 묻히고 나오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맞죠. 안 하고 전부가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1830 손씻기라고 하루에 최소 8번, 한 번에 30초 이상 충분히 씻어주는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꼭 지키시고요. 네 번째 팩트체크 포인트입니다. 잠복기 또는 무증상 환자에게서도 전염될 수 있다. 이 내용은 근데 중국에서 발표한 거랑 WHO에서 발표한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시거든요. 유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팩트는 세모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는 무증상 혹은 장복기에는 바이러스의 숫자가 몸속에 많지 않아서 전염을 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근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잠복기에서도 전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근거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던 그런 의학적 내용과 근본의 발표가 조금 달라 이런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네.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증상이 별로 없는 경미한 환자에서는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한이나 아니면 좀 더 넓게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잠복기인 2주 동안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잘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그런 증상이 생기기 전까지 잠복기 2주 동안은 사람이 많은 곳은 다니시는 것을 자제를 좀 해주십사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꼭 나가셔야 되면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매번 강조해드리지만 특히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그럼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들은 좀 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궁금증도 돌고 있더라고요. 바로 중국산 김치와 농수산물은 피해야 한다. 뭐 하다못해 중국에서 온 택배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교수님.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진짜. 예. 네, 틀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상온이나 이런 환경에서는 오래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산 김치나 아니면 농수산물을 통해서 전염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최근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루머들이 이제 떠도는 것 같습니다. 검은 마늘을 통째로 먹어야 된다. 안티프라민을 발라야 된다. 기름을 마셔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작정 따르면 오히려 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정보 혹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의학 저널 이런 데서 제공하는 걸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이건 루머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물과의 접촉을 피해라. 그리고 육류라든지 생선이라든지 계란 같은 것들 날고로 먹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또 굉장히 걱정이 많다 하더라고요. 이게. 저도 그렇습니다. 걱정돼요, 진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야생 동물의 숙주를 기생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야생 동물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본은 이게 변종을 일으켜서 사스나 메르스처럼 이제 세 번째의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으로서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서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따라서 국내에 있는 야생동물이나 반려동물에서는 변종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접촉을 하는 것을 그렇게 막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이제 야생동물의 접촉을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네. 사람이 많은 곳이나 병원 방문은 저희가 자제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이 지금 시기가 위생에 대한 그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세척, 살균 이런 곳에서 이런 데에는 좀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